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지금은 2020 오산, 경기도 오산시 도시 기본 계획을 읽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네, 초기에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은 2030 도시 기본 계획이까지 발표가 됐고요. 오산은 아직까지 2030 계획은 발표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한번 이거 2020이 계획이 됐다가 한번 수정판이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계획이 변경된 수정판이라서 2030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녀 봤는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요. 혹시나 2030이 발견이 되는 대로 또 읽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2020 그냥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장, 네, 2020 오산 도시기본계획 제 2장이고요. 도시 기본 구상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크죠?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2장에 큰 1번 계획의 목표 및 도시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네모 1번은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의 목표이고 네모 2번 계획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네모 3번 도시 지표 설정입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큰 1번의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목표, 그 다음에 도시 지표이고요. 계획의 목표 및 도시 지표이고, 네, 네모 1번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의 목표. 이제 변경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그런 뜻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1.1번 도시 미래상 설정, 네, 변경된 내용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신주거 문화도시로 설정. 신주거, 네, 약간 주거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기능을 완비한 자급자족 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생태 도시, 그리고 미래 사회 도약을 대비하는 첨단 산업 도시,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문화 복지 도시입니다. 네, 이거를 했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했다가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이,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화면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잠시만요. 그건 기능을 아직 잘 못 익혀가지고. 네, 네, 네모 2번입니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 변경된 내용입니다. 2.1 자급. 여기 하는 거 맞나요? 잠시만요. 네, 방금 여기까지 읽었고,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서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모 2번 계획의 목표와 전략 이제 변경된 내용. 2.1 자급 자족 도시 육성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자급 자족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약 25만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전에서 읽어봤던 오산시 경우는 인구가 한 10만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보시면 도시 기능 완비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자급자족 도시 건설이고요. 수도권 남부의 중심 도시로서 증대하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이사를 오산 쪽으로 가게 돼서 한번 두어 번 가봤더니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대림산업 이 편한 아파트 아시죠? 네, 거기가 바로 저희 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뭐 대기업이 들어올 정도면 여기는 괜찮겠다 해서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교지구 및 세교이지구, 세교지구 및 세교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조성하고, 이때가 거의 한 이게 변경된 계획이 발표된 것도, 잠시만요. 정확히 날짜를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됐냐 하면, 이거, 이렇게 왜 안 가지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몇 년 전인지 보셔야 되니까, 2009년 4월이에요. 2009년 4월. 이게 변경된 내용이, 그러면 그래도 약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 지금 어디 하고 있었지? 한강변 아니고, 이것도 계획, 도시기본구상, 이거 하는 자리죠. 네, 전체 화면. 2009년, 9년에 이제 발표된 계획이라 벌써 이제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세교지구, 세교이지구 등. 지금은 2018년이고, 변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2009년에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의 9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거 지역과 가장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도모한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네, 이런 산업단지들이 있으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마 도시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지역에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뭐 산업단지만 아니면, 그 지역 이제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친환경 생태 도시 육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정주 생활 공간을 조성합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오산천을 비롯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녹색 교통수단의 도입, 생태공원의 조성을 위시한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시에 생태 환경에 중점을 둔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 첨단 산업 도시를 육성합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향 산업 공해성 업종은 전자정보산업과 같은 IT/B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요. 가장 산업단지 확장 및 부산동, 이런 동네도 있나 보네요. 저는 처음 들어본 지명이지만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부산동 일원에 첨단 및 물류산업을 유치,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곧 이제 또 오산 쪽으로 한번 가볼 예정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치하여 기존 주거 위주의 오산시 이미지에서 산업과 주거의, 기존에는 그냥 뭐 주거 중심 그런 도시 이미지였다면 산업과 주거의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요충지를 감안 수도권 물류 기능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교통은 조금 발달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고속도로도 많이 다니고요. 1호선 지하철 1호선 서울까지 가는 1호선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기업 물류 기능 집적의 필요성에 따른 물류 시설 및 화물 터미널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 문화 복지 도시 육성입니다. 문화 유적을 활용한 지역 문화, 지역 축제의 개발 및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 도시를 건설합니다. 네, 문화는 인간의 감성, 지성, 신체적인 활동의 결과로 문화에 대한 어떤 정의 같고, 그리고 사람들은 문화를 창조, 발표하고 향유함으로써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고 생활의 여유와 정서를 가져다주며 도시에는 매력과 활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네, 독산성 세마대지 좀 전에도 나왔었고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런 독산성 세마대지와 같은 상징적 역사 문화 공간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지역 문화 축제 상품화 등 유무형의 문화 자원 발굴로 관광 자원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제 수도권 남부의 오산 2020 계획은 수도권 남부의 신주거 문화 도시로서 그리고 자급 도시를 건설하고요. 이러려면 도시 기능 완비와 산업 기반을 통한 자급자족 도시 건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주거지역과 가장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도모한 직주 근접형 자족 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도시, 오산천이나 독산성 세마대지 이런 곳을 보호 정비해서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요. 도시 개발 시 그리고 생태 환경에 중점을 둔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 도시 육성입니다. 전자정보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요.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 물류 기능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도시 독산성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결리사인가요? 결리사 등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이용한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복지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네모 3번 도시지표 설정입니다. 3.1 인구지표가 기본 방향 및 현황입니다. 인구지표의 기본 방향. 도시의 인구지표는 도시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통계 연보라고 각 시도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이제 각 시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걸 찾아봐가지고 우리 지역의 총 인구는 몇 명인지, 중학생 수는 몇 명인지, 고등학생 수는 몇 명인지, 뭐 연령대별 인구 수는 몇 명인지, 몇 분이 출생하시고 몇 분이 돌아가시고, 뭐 전입은 몇 명이 있었고 전출은 몇 명이 있었고,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약 12년 전에 땄는데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는 지금 10몇 년 만에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동산을 공부한 게 맞았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 12년 전쯤에 중개사를 따고요. 제가 부동산을 전혀 손을 놓았던 게 아니고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 감정평가사도 부동산 활동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나름대로 난 그래도 부동산 공부를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찾아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알게 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실 지역에 대한 그런 분석도 없이 부동산을 하겠다 하는 거는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학에 보면 개별 분석.
근데 이게 선행이 돼야지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은 그리고 또 위치 가치이고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모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도시 계획 및 도시 지표, 도시 행정에 지대한 영향. 네, 그렇습니다. 비침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획 인구의 설정은 출생, 사망 등을 고려한 생산 모형법에 의한 네, 자연 인구 증가분과 개발 사업 등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에 의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연 인구 증가분 그리고 개발 사업 등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 얘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시는 분 숫자, 사망하시는 분 숫자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전입하시는 분들인 것 같죠. 근데 개발 사업 등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인구가 몰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통계적 기법에 의한 장래 인구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 인구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네, 오산시의 인구 현황을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지금 2004년 말이네요. 2004년.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지금과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관련 상위 계획상의 지표, 가용 토지 자원과 이걸 좀 정확히 보려면 지금 2018년 통계연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오산시 그래도 지금 읽는 중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또 통계연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인구를 기준 시점으로 하였으며 이거 아니고 관련 상위 계획상의 지표, 가용 토지 자원과 인구 수용 능력, 환경 역량 등을 고려합니다. 2004년 말 현재 인구를 기준 시점으로 하였으며 도시 인구는 일정한 증가율에 의해 도시 인구는 일정한 증가율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빅데이터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그런가 봅니다. 빅데이터. 네, 일정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산술적 방법에 의한 인구 규모를 전망합니다. 네, 오산시 인구는 1995년 69,810명에서 2004년 12만 1,326명. 2004년 때 12만 명 정도가 됐었고 10년간 이때부터 이때까지 10년간 5만 1,516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별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이렇게 표가 잘린 것 같죠? 네. 그래서 2004년 말 현재는 12만 1,326명이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이제 8.2% 정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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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안에 2,838명이 산다고 하고요. 한 가구당 2.9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이니까 2004년 기준으로 해서 12만 1,326명. 요거 인구 증가율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현재 인구를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잠시만요. 네, 12만 1,326 곱하기 그러면 2005년에는 13만 1,000 약입니다. 약 32명 정도가 될 것 같고 2006년에는
약 14만 1514명, 07년에는 15만 2835명, 08년에는 약 16만 5062명, 그리고 09년에는 17만 8267명 정도 되고요. 10년에는 이 뒷자리는 이제 줄이고 그냥 한번 앞자리 세 자리면 19만 2천명 약입니다. 그리고 11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12년 22만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13년 24만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4년에는 26만 1천. 그러면 이제 자족 기능을 할 수가 있겠네요. 25만 명 정도가 이상이면 자족 기능을 한다고 했으니까 15년도에는 26만 1천, 그리고 28만 2천, 그 30만 5천, 17년도에는 32만 9천, 32만 9천. 올해는 만약에 뭐 수치상으로 본다면 35만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만 6천.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통계 연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맞는지.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오산시 통계 연보 이렇게 치면 나올 2010 여기 최종 수정일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운받아야겠다. 제 27회가 제 최종인 것 같고, 네, 저장시켜서 이게 이런 것도 다 공부니까요. 네, 뭐 좀 지겨우시더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통계 연보, 인구, 네. 네, 합계 인구 이걸 보면 되겠죠. 합계 인구. 합계 인구 총 1995년에는 7만 488명. 아까 봤던 거는 없애버리고, 2005년엔 합계 6만 9,810명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인구 밀도, 이거는
인구 추이 7만 488명. 이거 왜 다르죠? 이게 통계연보랑 이게 뭐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죠. 뭐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예, 2015년에는 21만 4천. 음, 2015년이 이제 마지막인가 봐요. 21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한 25만 넘고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추산했던 약간 지금 현재 만약 2018년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20만 명 후반대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21만 4천 명, 21만 4천 명, 약 21만 4, 거의 21만 5천 명 정도 되겠네요. 21만 5천 명.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000 이렇게 쭈쭈쭈 내려와서 2015년에는 21만 5천 명 정도, 약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4번 통계적 기법에 의한 인구 추정입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네, 읽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산시 인구는 최근 10년간 1995년에서 200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무남 택지 개발지구를 비롯한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주거지 개발 사업, 주거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증가율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 도시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좀 대도시나 좀 큰 규모의 시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감안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추정한 2020년도 계획 인구는 등차급수일 때 약 28만 명, 등비급수 및 지수 함수식일 때 약 32만 명. 아까 제가 계산한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등차급수 계속 일정한 그런 비율을 곱해 나가는 거고, 등비급수 및 지수 함수식일 때 뭐 저는 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32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하네요. 2020년. 네, 그래서 추세 연장법이란 이런 뭐 방법이 있겠죠. 이걸에 의해서 인구를 추정해 보면 2020년도에는 28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등비급수식으로 하면 약 32만 명까지도 된다고 하고, 지수 함수식은 여기도 32만 명. 아까 이제 실제 통계 연보는 아까 21만 5천 명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추정치보다는 조금 낮긴 낮네요. 이제 실제 그 수치가. 네. 아까 2015년 통계 연보 봤을 때 약 21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추정치가 실제 인구보다 조금 크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의 자연 증가분과 사회 증가분의 구분에 의해서 인구를 추정합니다. 자연적 인구 증가 추정, 생잔 모형법. 이거는 뭐 약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태어나신 분 빼기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해서 남으신 분을 생잔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연적 인구 증가는 생잔 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감안하지 않고. 네, 그러네요. 전출입은 사회적 그 인구 증가니까. 그리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 증가분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출생률 빼기 이제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5년간 출생아 수를 산출하여 성비에 따라 남아 여아로 구분하고 각 연령 계급별로 사망 확률을 곱하여 장래 인구를 추계한다고 합니다.
출산율, 네, 가정치, 네, 장래 출산율 가정치입니다. 출산율. 2016년에서 2022년, 네, 이게 해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산한 사람 수. 네,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산아 수.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좀 중요하긴 한데, 사망률 가정. 아무래도 연세가 높으시면 사망률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네, 어린 사람들보다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뭐 거의 네, 이렇게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생존율, 네, 이제 출산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빼고 이제 진짜 남으신 분들 계산하는 것 같고요. 이때는 수치가 점점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좀 그래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좀 낮아지는 수치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법에 의한 자연 증가 인구 추정. 뭐 이게 성비까지는 지금 보지 말고 개를 보겠습니다. 개. 네. 그래서 그 연령대 한 요때 15세, 19세가 이제 좀 많이 높네요. 이 정도. 그리고 10세에서 14세, 35세, 39세. 이 정도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라서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든지 부동산 어떤 거래를 해야 된다면 주로 이분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 요 정도도 이제 뭐 신혼부부 네, 또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생들 방구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부터 65세까지 이분들 이제 비중과 숫자가 좀 중요한 거죠. 저희 부동산업을 하려면. 만약에 장래 뭐 몇 년 후에 하겠다 그러면 뭐 어린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까지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중심 세대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인구가 그래도 좀 크게 증가한다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한 수치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적 증가에 의한 장래 추계 인구는 2015년에는 12.7만 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2010년에는 13.1만 명, 2020년에는 13.5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산시의 사회적 인구 증가를 추정합니다. 얘는 뭐 전입 전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사회적 증가는 네, 택지 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 유입 인구로 인한 인구 증가분을 위주로 계산합니다. 2004년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단위 개발 사업 및 지구 단위 계획의 인구 수용 계획을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무슨 의미인지 그냥 의미만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법 제쳐 들어가셔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2018년 8월 14일 시행일자. 네, 2조 정의가 있고, 네, 지구 단위 계획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거의 전국이 되겠죠. 전국 시도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그 도시군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어떤 지구 단위별로 이 지역을 뭐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기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좀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건 모두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현재 네, 사업 시행 중인 단위 개발 사업 및 지구 단위 계획의 인구 수용 계획을 반영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하는 비율은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68에서 70% 정도 되고요.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가장 높겠죠. 대단위 그리고 비율이 그리고 공기업 및 민간 업체에 의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50%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수용 계획 가운데다 놓고 보겠습니다. 네, 오산시에는 두 곳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어디일까요? 여기 아까 세마지구, 세교지구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두 곳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8만 8,300명 그리고 3만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쯤이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됐겠죠. 이때 거의 2014년, 2004년 아니면 2009년에 이제 변경된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2018년이면 거의 9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거의 조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남 택지 개발 사업 오남이라는 데도 있고 네, 주택 공사를 통한 청약 접수 결과 외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를 차지한 사실을 고려하여 근본 기본 계획에서는 68에서 70%의 외부 유입률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부산동, 원동, 갈곶동, 누읍동, 양산동 등 오산시 전 지역에서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물론 여러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단위 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주택 건설 사업이 계획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동, 원동, 갈곶동, 누읍동, 양산동 제가 이제 이사가는 곳이 이쪽인데 아파트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현재도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구절에서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및 기타 민간 업체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약 7천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아까 1세대당 2.9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나냐면 2.9 곱하기 7천은 2만 300명 정도 그러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7천 세대가 생기면 아까 통계 자료에 세대당 2.9명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2만 명 정도. 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 및 기타 민간 업체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7만이 되는 거죠? 70여 천여 세대. 이거 오타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만약 70으로 해석을 한다면 7만여 세대가 될 거고 여기 곱하기 아까 세대당 인구 숫자 곱하면 그러면 20만 명이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131천 그럼 131 13만 1000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글을 써놓으셔가지고 7만 명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20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아니겠죠. 만약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1세대당 인구수 2.9명은 이제 지나왔던 그 세월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겠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1세대당 뭐 1인이 1세대가 되실지 뭐 2인이 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추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회 그런 구조도 변하고 인구 구조도 많이 변했으니까, 과거까지는 뭐 오산시 경우 1세대당 뭐 2.9명 정도가 한 세대에 뭐 거주했다고 하면,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잖아요. 1인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뭐 60평짜리 1세대에도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적 증가 인구 추정. 사회적 인구 사회적 증가 인구 추정. 네, 보면 합계가 계획 인구가 13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3만 명이 되는 거죠. 뭐 2020년까지 쭉 이렇게 다 더해보면 13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 세교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교 1, 세교 2, 공공주택 건설 사업, 민간주택 건설 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다 더하면 얘가 또 나오는 거고. 네, 세교 택지 개발 사업은 거의 70% 외부 유입률. 네, 택지 개발 사업. 네, 그리고 그냥 조금 규모가 작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외부 유입률이 50% 정도 되고, 네, 공공이나 민간, 그리고 시가와 예정용지 이런 거는 좀 또 단위가 클 수도 있겠죠.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니까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라번 계획 인구 설정입니다. 목표 연도 2020년 계획 인구 설정은 조성법에 의한 어떤 자연적 증가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및 기타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 방식 등을 종합하여 계획 단계별로 적정 인구 지표를 설정합니다. 위 방식에 의한 2020년 계획 인구는 27만. 네, 인구 계획 변경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한 요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뭐 어떤 인구가 만약에 너무 과밀화되면 뭐 어떤 분산 정책을 써서 좀 분산시킬 거고, 인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개발 정책을 써서 모이게 하겠다 해서 이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7만 명. 아까 봤을 때 2015년 실제 인구가 통계연보에서 21만 5천 명 정도 됐으니까 현재는 한 이 정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쵸? 계획 인구랑 그리고 실제 인구랑 추산 인구랑. 네, 그래서 27만 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 계획 2004년 현재 42,817 가구로, 가구당 인구수는 2.9인.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세대당 1가구죠. 가구 2.9인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핵 가족화 추세와 독신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목표 년도 2020년에는 가구당 약 2.7인 규모로 전망되며, 가구 수는 약 100천 호 이렇게 쓰나요 원래? 10만 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10만 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2020년에 아까 계획 인구는 27만 명 정도. 네.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네, 그게 중요하니까. 오산시에서 2004년 현재 인구 구조는 14세 이하 인구가 25.3%, 그리고 이 부분 분들이 이제 생산 가능 곳이죠. 오, 이게 그래도 비율이 가장 높네요. 65세 이상 인구가 노인 인구가 약
5%.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4세 이하에서 64세까지 다 합하면 거의 95%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추정 결과 연령별 인구 구조는 65세 고령화 인구는 5.0%에서 12.4% 증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고 14세 이하 인구는 거의 10% 가까이 이제 감소한다고 합니다. 25.3%에서 13.9%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방금 이게 썼던 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거 3.2 도시 주요 지표인데요. 요거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탁군입니다. 탁군. 네, 이거를 제가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도 올리고요. 요즘에 또 좀 떠오르는 게 네이버 TV. 여기도 동시에 올리거든요. 어떤 걸 보시든지 뭐 상관은 없으신데,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또 업로드하는 그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아시죠? 구독하기 요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제가 업로드 시킨 정보가 바로바로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뭐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네, 이상 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